보였어요. 나 달빛을 받아 상민이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게 우와, 됐는데 언덕 위의 신사야. 토마스, 네가 찾아냈어. 난 토마스에게 계란볶음밥에 생각이 떠올랐죠. 김치찌개에다 프레디, 참이슬을 사 허시벌 씨랑 기관차들을 이쪽으로 데려올래? 젓가락 레드는 하나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기관차들이 언덕 위의 신사 앞에 모였습니다. 기관차들은 감탄했고 바뀌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어요. 달빛이 쏟아지는 언덕 위의 신사 옆에서 엠벨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오늘 퍼시벌 씨는 기관차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생일을 보냈다. 토마스는 결국 이 맛은 떡을 하고 아니야. 지름길로 간 고든. 고든은 자부심이 강한 기관차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좋아했어요. 고든은 자신이 소도섬의 기차길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죠. 어느 날 고든은 네포드역에서 스탠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든은 스탠리의 스케이트를 태우고 브렌담부드로 가야 했거든요. 드디어 스탠리가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 지름길로 오려다 그만 길을 잃었어. 난 길을 잃지 않아. 난 누구보다도 기찻길을 잘 알거든. 노동조합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손님이 그레이트 워터턴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먼저 도착하는 기관차가 중요한 손님을 모시도록 하게라. 남은 기관차는 일꾼들을 태우도록. 고든은 일꾼들을 태우기 싫었어요. 꼭 중요한 손님을 태우고 싶었죠. 난 석탄이랑 물을 채워야 해. 그레이트 워터턴에서 보자. 스탠리는 바삐 떠났습니다. 고든도 그레이트 워터턴에 1등으로 도착해야겠다는 생각에 러브를 떠났죠. 스탠리의 스케이트를 내려준 고든은 그레이트 워터턴을 향해 인생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고든이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 마침 앞서가는 스탠리가 보였어요. 고든은 걱정이 됐죠.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름길로 가는 게 좋겠어. 고든은 생각했죠. 그럼 스탠리보다 먼저 그레이트 워터턴에 도착할 거야. 길도 잘 아니까. 고든은 툴러를 탔습니다. 고든은 하며 지름길을 달렸죠. 그러다 신호를 멈췄습니다. 덕이 급을 하고 있었죠. 덕은 단행선로를 타지 않은 고든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길을 잃었니? 도움이 필요해? 아니, 필요 없어. 길을 잃은 거 아니야. 고든은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고든은 지름길을 따라 계속 달려갔어요. 지금쯤이면 그레이트 워터턴에 도착해야 할 텐데. 모퉁이를 돌아 계속 달려갔습니다. 앞쪽에 다리가 보였어요. 다 왔다. 그레이트 워터턴 다리일 거야. 다리를 지나고 보니 그곳은 그레이트 워터턴이 아니라 수리장이었어요. 거기엔 올리버와 토드가 고든은 있었죠. 바퀴에 기름칠을 하고 있는 올리버와 토드를 만났습니다. 둘은 급행선로를 타지 않은 고든을 이상하게 여겼죠. 그래도 와서 길을 잃었니? 우리가 좀 도와줄까? 아니, 필요 없어. 길을 잃은 거 아니거든. 고든은 급히 떠났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 달렸어요. 그래도 워터턴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죠. 지름길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다른 다리를 봤어요. 나왔다. 드디어 그레이트 워터턴에 왔어. 근데 다리를 지나고 보니 그것도 그레이트 워터튼이 워터턴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통나무들이 실려 있는 주차장이었죠. 고드는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기찻길 아래에서 스탠리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탠리가 벌써 왔나 보네. 고드는 불안했죠. 내가 먼저 가야 해. 고드는 피스톤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죠. 마침 콩나무를 싣고 오던 벤과 그대로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뭐야? 콩나무들은 언덕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맙소사 이를 어째? 콩나무들이 아래쪽 길을 덮쳐버리면 스탠리가 위험할 거야. 하지만 고드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펜. 길을 잃고 만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고드는 지름길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죠. 나 좀 도와줄래, 벤? 펜. 지금 당장 아래쪽 기찻길로 가야 하거든. 도와줄게. 벤은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곧 기찻길이 정리되고 고드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벤에게 위험을 알려야 했죠. 고드는 기찻길의 분기점에 다다랐어요. 여기서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는지 알 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요. 마침 올리버와 토드가 고든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얘들아, 잠깐만. 난 길을 잃었어. 지금 당장 아래쪽 기찻길로 가야 하는데. 올리버는 흔쾌히 도왔습니다. 왼쪽 길로 가봐. 고든은 달렸습니다. 또 다른 분기점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때 다리 위를 지나는 덕이 보였어요. 나 좀 도와줘. 길을 잃었는데 급하거든. 덕도 흔쾌히 도와줬죠. 오른쪽 길로 가면 될 거야. 고마워. 고드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마침 네. 고드는 아래쪽 기찻길을 타게 됐어요. 스탠리의 선로에 통나무들이 떨어져 있었죠. 마침 스탠리가 모퉁이를 돌아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고드는 아주 크고 길게 기적을 울렸죠. 멈춰, 스탠리! 멈춰! 스탠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통나무 바로 앞에서 멈춰설 수 있었어요. 곧 로키가 도착해서 통나무를 치워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스탠리.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나 혼자 아주 중요한 손님을 태우고 싶어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네가 그분들을 태우면 좋겠어. 스탠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고드는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스탠리의 교차에 모두 올라탔습니다. 스탠리는 무척 자랑스러웠죠. 고든도 일꾼들을 태우려고 대화했어요. 우린 절대 지름길로 가지 않을 거야. 스탠리는 웃었습니다. 고든도 친구를 보며 기뻐했죠. 아니야. 저기 말씀이 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맛 똑같대요. 토마스와 가장 무조회. 소드워스는 여름이 왔어요. 기관차는 무척 바빴죠. 아이들이 정대한 가장 무도회를 열어서 할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버시는 케이크랑 빵을 가지러 갔어요. 토비는 사탕을 만드는 데 쓸 끈끈한 엿을 가져갔고 토마스는 탁자랑 의자를 가져갔죠. 토마스는 아이들이 가장 모두의 의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나는 우와, 정말 재밌어 보인다. 나 그때
그때 사장님이 토마스한테 말했어요. 가장 무도회 때 네가 아이들을 키워줬으면 좋겠고 그랬구나 토마스. 그 전에 먼저 세차장에 가서 깨끗이 씻고 오렴. 네 사장님. 토마스는 힐끗이 기뻤죠. 아이들을 키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토마스는 세차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과 멋진 가장 무도의 의상을 생각하면서요. 나도 멋진 의상을 입고 파티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아주 근사해 보일 텐데. 토마스는 결국 어느덧 토마스는 비누거품 구성이가 됐어요. 세차장 아저씨가 온몸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아줬죠. 그때 퍼시가 세차장에 도착했어요. 나 그러니까 그 거대한 비누방울 같다. 바로 그거야. 뭐야? 난 거대한 비누방울로 변장해서 파티에 가야지. 토마스는 급히 떠났어요. 온몸에 비누거품을 묻힌 채로요. 토마스는 자기 의상을 아이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비누거품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토마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만 토비의 뒷공무니를 들이받고 말았죠. 그래서 토비의 착축이 부러졌어요. 아이고 미안해 토비야. 곧 사장님이 도착하셨어요. 토마스. 토비, 넌 작업장에 가서 수리를 받는 게 좋겠고. 됐구나. 아 저희 끈끈한 엿을 파티에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탕을 만들지 못한다고요. 제 잘못이에요 사장님. 사장님, 그 엿을 제가 파티에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 토마스.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런 이상한 의상을 입고 가는 건 곤란해. 토마스는 토마스는 몸에 달라붙은 비누거품을 말끔히 떼어낸 뒤 출발했어요. 난 끈끈한 엿을 아이들한테 때맞춰서 갖다 줘야 해. 그렇지만 다시 가장 무도의 의상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때 토마스는 비행장을 지나갔어요. 활주로엔 제트기 제레미가 있었죠. 맞아. 자. 난 비행기처럼 꾸미고 파티에 가도 아주 근사해 보일 거야. 토마스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제레미를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무도의 의상을 상상해봤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이에요. 난 몰라. 내가 완전히 넋을 놓고 있었네. 이러다 늦겠어. 토마스는 토마스는 전속력으로 그리고 달렸죠. 하지만 가는 길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토마스는 슬로가 바뀐 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만 옆길로 빠져서 막다른 길에 들이박았죠. 아유 끈끈한 엿이 토마스의 온몸에 튀었어요. 난 몰라. 이렇게 엉망인 꼴로 아이들을 어떻게 태우지? 그렇지. 앞 좀 제대로 보고 달릴걸. 그때 오래된 선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침 잘 됐다 싶었죠. 우와, 지름길이다. 저 길로 가면 늦지 않고 엿을 파티에 가져갈 수 있을 거야. 토마스는 오래된 선로를 따라 달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길이었죠. 그 길에는 나무도 우거져 있고 덤불도 아주 무성했어요. 그래서 토마스는 조심조심 달렸죠. 이젠 가장 무도의 의상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제 시간에 맞춰 파티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토마스는 과 가지에 이리저리 숨기고 부딪혔어요. 온몸에 엿을 묻힌 채로 말이에요. 나뭇잎이랑 가지들이 끈끈한 엿에 달라붙었어요. 난 파티에 가야 돼. 꼭 가야 된다고. 토마스가 마침 파티에 도착하자 토마스는 굴뚝부터 바닥까지 온통 나뭇잎과 가지로 뒤덮인 꼴이 됐어요. 근데 모두 토마스를 보고 환호를 보냈죠. 엿을 가져왔어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을 태우기엔 내가 좀 엉망인 것 같지? 하지만 아이들은 환호를 보냈어요. 악망은 무슨 의상이 아주 멋진데 네가 최고로 멋져. 토마스는 그 그새 기뻤다. 파티는 아주 성공적이었죠. 그랬어. 그리고 엿으로 만든 사탕보다 인기가 좋은 게 있었어요. 이건 바로 엿으로 뒤덮인 토마스였지. 토마스였다는 거죠. 잘못된 이정표. 잘못된 이정표. 어느덧 소도섬에 여름이 왔어요. 이맘땐 많은 여행객들이 산을 찾죠. 아름다운 산길을 따라 걸으면 정말 좋거든요. 산길은 철도 노선을 따라 숲을 지나고 흐르는 강물을 지나고 아름다운 호숫가도 지나갔어요. 오늘은 러스티가 중요한 일을 두 가지나 맡았어요. 하나는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산길을 따라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었죠. 이정표는 길을 안내해주는 푯말이에요. 러스티는 일꾼들이 빨리 끝냈으면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님 부부하고 아이들을 부두에서 모시고 오는 일이었어요. 사장님 가족은 호숫가를 산책할 예정이었죠. 러스티는 늦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장소로 서둘러 떠났죠. 러스티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얼른 그만 가고 싶었죠. 이제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일이 아직 덜 끝났는걸. 그래도 가야 빨리 지금 가야 돼요. 사장님을 모시러 가는데 늦는다고요.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러스티가 늦은 게 아니었어요. 일찍 왔던 거예요. 토마스가 힘을 내뿜으며 인사를 했어요. 너 기분 좋아 보인다. 조금 알고. 마침내 사장님 가족이 도착했어요. 다들 신이 나 있었죠. 사장님 가족은 러스티의 기차에 올라타곤 호숫가로 소풍을 떠났어요. 사장님 가족은 산책길 입구에서 내렸어요. 좀 이따가 찻집 앞에서 만나자고요. 그래서 러스티는 기적을 올리며 떠났죠. 러스티는 자기가 맡은 다른 일들을 최대한 빨리 끝냈어요. 사장님 가족을 모시러 찻집에 가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찻집에 도착하고 보니 사장님 가족은 거기에 없었어요. 사장님 가족이 보이지 않았어요. 러스티는 어리둥절했죠. 지금쯤 여기로 오셨어야 하는데. 러스티는 슬슬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찾아 나서기로 했고요.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채석장에 간 러스티는 야영으로 온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모두 텐트를 치고 있었죠. 러스티는 혹시 사장님 가족을 봤냐고 물었어요. 아니야, 우린 못 봤는데. 얼마 후 러스티는 탄광에서 낚시꾼 일행을 만났어요. 혹시 사장님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폐허가 된 성에서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사장님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건 여전했죠. 생각이었어요. 러스티는 다시 떠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춰섰죠. 참 이상하네. 폐허가 된 성에 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탄광의 낚시꾼들은 뭐고? 채석장의 야영객들은 뭐지? 나 몰라. 이정표가 전부 엉뚱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일꾼들을 재촉했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러스티는 사장님 가족을 내려두고 산책길 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정표를 따라가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러스티는 급히 떠났어요. 얼마 후 러스티는 사장님 가족을 내려드렸던 곳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정표를 봤죠. 이정표는 호수를 가리키지 않고 언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긴 농장으로 가는 길인데. 러스티는 가파른 길을 따라 언덕 위의 농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러스티는 사장님 가족을 찾을 수 있었죠. 러스티는 이정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전부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조풍을 망쳤어요. 호숫가로 가고 싶어 하셨는데 언덕 위에 있는 농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래도 아주 재밌었다. 그래도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이 동물들하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하더구나. 러스티는 기뻤어요. 잠시 후 러스티는 사장님 가족을 구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어요. 잘 가 러스티. 너도 그만 집에 가. 아직은 안 돼. 난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러스티는 급히 일꾼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곤 이정표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죠. 이게 다 제가 재촉한 탓이에요. 다시 가서 이정표를 맞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재촉하지 않을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은 산을 에는 듯했고 땅은 선으로 덮여 있었죠. 토마스와 버시는 너무나 추웠어요. 빨리 보일러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불 붙여주는 화보 아저씨가 늦네. 화보 아저씨가 늦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일찍 깬 거야. 갑작스레 바람이 일면서 토마스와 버시 주위에 눈보라가 일었어요. 토마스, 우리 뭐든 얘기하면서 기다리자. 그래, 우리 굴뚝에 고드름이 달리면 얼마나 웃길지 얘기하자. 싫어, 재미없어. 따뜻한 얘기를 하자. 그럼 안 추울 거야. 햇빛이나 증기 얘기 같은 거. 불 피워주는 화보 아저씨 얘기나. 또 목도리 얘기나. 목도리? 목도리?
허씨, 네 굴뚝에 털목들을 감고 싶다는 거야? 토마스는 놀랬지만 허씨는 불이 피워질 때까지 목도리 생각만 했어요. 사장님은 아침으론 따뜻한 스프를 드셨어요. 기차로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바지도 잘 다림질해서 준비했죠. 아, 바지는 가방에 넣어가서 사진을 찍기 전에 갈아입을 거예요. 사장님은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기차를 타러 나가셨습니다. 그때쯤 허씨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보일러가 따뜻해져서 증기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목도리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모두 목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굴뚝 시려. 굴뚝이 너무 시려. 나도 목도리를 하고 싶어. 허씨, 엉뚱한 소리 봐. 기관차가 무슨 목도리를 하냐? 굴뚝이 어느 정도 높은 기관차는 필요해. 너처럼 굴뚝이 짧은 기관차는 몰라도. 혜니가 뭐라고 하기 전에 허씨는 주랭랑을 쳤어요. 혜니는 씩씩거리면서 특별 여차권을 준비했죠. 드디어 사진을 찍을 시간이 됐어요. 모두 흥분했죠. 사장님은 플랫폼에서 오시던 가방을 기다리셨어요. 일년에 한 번 누를까 말까 하는 버튼이 있어야 되나? 가전이 좀 쉬우면 안 돼? 바지가 여행 가방 속에 있었거든요. 짐꾼이 수레로 사장님 가방이랑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짐이 떨어질까봐 짐을 보면서 뒤로 걸었어요. 그때 장난꾸러기 허씨가 역으로 들어섰어요. 역에 들어설 때 기관사가 늘 짐기를 막았죠. 허씨는 객차들을 놀라게 하려고 살금살금 들어섰어요. 그런데 짐꾼들까지 허씨 소리를 못 듣는 순간 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허씨는 비명을 질렀어요. 끈적끈적한 잼이 허씨 얼굴에 줄줄 흘러내렸어. 사장님 모자는 등거리에 걸리고 바지는 목도리처럼 허씨 굴뚝에 감겼어요. 옷들 화가 났어. 사장님이 모자를 집으시며 말씀하셨죠. 허씨, 이건 내 모자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내 바지야. 네, 죄송합니다. 내 옷뿐아니라 손님들 옷까지 저렇게 망쳐놓다니. 이제 다시는 객차들한테 장난칠 생각 마라. 알았지? 허실은 불이 죽어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도중에 제임스를 만났죠. 허시, 결국 목도리를 했구나. 목도리가 아니라 바지잖아. 제임스는 헨리에게 소문을 내려갔어요. 그날 저녁 토마스와 허시는 집에서 쉬었어요. 허시 기관사가 이미 굴뚝에서 바지를 풀어주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준 뒤였죠. 불 피워주는 화보 아저씨가 내일은 일찍 오신대. 헨리가 도착했어요. 즐겁게 일을 끝낸 헨리도 허시를 놀리지 않고 위로해줬죠. 내일은 날씨가 좀 따뜻해진대. 그럼 목도리는 필요 없을 거야. 알아. 기관차는 원래 목도리 필요 없는 거. 보일러가 따뜻해지면 되는 거니까. 태변. 최모연이 아니고 최변이란 그
박전이 아니야 최명련이 거로. 오늘 날